341페이지 16번부터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통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020년 12월 31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이 2만원이래요. 한 주당 발행은 15,000원에 발행하네요. 할인 발행했습니다. 할인 발행. 100주를 발행했어요. 100주. 주식 발행 대금은 발행일 전액 현금으로 납입되었답니다. 이건 차변의 현금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2만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했고 수량은 100주입니다. 그리고 현금 발행했어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자본금이 200 증가한다. 자본금은 언제나 뭘로 계산해요? 액면가 2만원이니까 100주니까 200만원 맞네요. 1번은 맞았고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즉 50만원 증가한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바로 2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네. 그럼 시험 볼 때는 답 찾고 그냥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공부니까 3번도 한번 보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 증가한다.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은 150만원 증가한다. 자본 총액이라는 것은 대변에 오는 것인데, 자, 대변에 자본금이, 자본금은 200. 자본금은 200만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오죠? 네,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한 것은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오거든요. 그래서 자본 총액은 150만원만 증가해요. 자, 분계로 한번 써볼게요. 분계로 써서 확실하게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6번의 분계는요, 차변의 현금이 차변의 현금이 15,000원 100주 150만원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150만원의 현금은 자산 증가죠.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 대변에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오죠. 액면가로 계산하니까 200만원이죠. 200만원. 이거는 자본 증가지 않습니까? 자본 증가. 자, 50만원의 차이가 뭐냐면 주식 할인 때문에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것이 얼마냐? 네, 50만원인 거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감소에 해당이 돼요. 자본 감소. 이것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자본 조정.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원 아이고 미안. 차고 있기 무거워가지고 좀 거기다 책상에 올려놨더니.
여기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한 것은 자본의 감소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차감 항목.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있는 자본 총액으로 보면 150만 원만 증가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여기 대변에서 200만 원 자본금이 증가했다가 차변에 와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소가 5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같이 계산하면 그게 바로 자본 총액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00에서 50만 원 뺀 것이니까 150만 원만 증가한 겁니다. 네. 가능하시죠? 자, 다음은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자,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상법에서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씩을 적립해라.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익 준비금입니다. 2번 이익 준비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 준비금이었습니다. 다음에 18번.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선 답만 한번 찾아볼까요? 가번의 차변은 뭔가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은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네. 가번은 현금. 그 다음에 나번을 볼까요?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 예, 여유 있죠? 예, 이때 차변에 오는 건 뭐였죠?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 사원이 퇴사하면 회사가 부채가 감소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옵니다. 그럼 벌써 답 찾았어요. 예. 벌써 답 찾은 거예요. 2번 찍고 다음 문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부니까 다번도 보겠습니다. 네, 카톡 끄시고.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차변에 오는 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예. 이 가나다 거래를 분계를 다 차변 대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상품을 500만 원에 외상 판매했다. 차변은 외상 매출금, 대변은 상품 매출. 대변은 상품 매출. 이 나번은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은 보통예금. 가번은 차변이 현금, 대변은 가번. 차변의 현금 20만 원, 대변은 선수금 부채 증가. 네, 선수금 부채 증가. 네, 분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자, 가번은 대변의 선수금이에요. 우리 선수금 배웠잖아요. 유동부채에서. 선수금과 선수수입. 가번이 그 대변의 선수금이고 차변이 현금입니다. 계약금 받았다. 그러면 대변의 선수금.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 차변의 선급금. 아시겠죠? 계약금 관련 개념 과목이 두 개예요. 선수금, 선급금.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의 선수금.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선수금 부채. 핸드폰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
응? 저 카톡 끄는 걸 잘 모르시는가? 네, 친구분이 좀 알려주세요. 자, 다음에 19번.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 끝났고, 이제 수익과 비용 문제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네. 수익과 비용. 여러분, 제가 이제 평가 문제에서는요, 아니죠. NCS 평가 시험에는 주로 자산에서 많이 냈어요. 예. 골고루 내긴 냈는데, 그래도 자산 쪽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어본 거에 저 앞쪽에 있는 거, 응? 맨 앞에 쪽에서 뭐 이렇게 쭉 풀어왔잖아요.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회계의 질적 특성, 그 다음에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렇게 풀어왔잖아요. 예, 자산에서 주로 많이 냈고, 오늘 풀었던 부채 자본도 좀 있고 수익 비용은 좀 몇 개 안 내요. 예, 문제가. 자, 그래서 제가 20문제, 예, 20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죠. 예, 장담하는데 안 배운 건 절대로 출제를 안 합니다. 예, 배운 거. 그게 실제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아, 우리 AT 시험 볼 때요? 네. 예, AT 시험 볼 때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또 우리가 풀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 이거 푸는 게 앞에 배운, 본문에서 배운 걸 복습하기도 하지만, 자격시험에 이론 문제 15문제 나오거든요. 예, 재무회계에서 10문제, 앞으로 배울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5문제, 예. 이 중에서 지금 이 안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관련된 또 결산 정리와 관련된 것까지 해서 거기서 이론이 10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냐? 여러분, 순매출액이라는 건 총 매출액에서 뺄 거 빼주면 그게 순매출액이에요. 자, 그러면 총 매출액은 여기 딱 있네요. 뭐 빼줘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매출환입 빼줘야 되네요. 네, 매출 내누리 이거 빼줘야 되네요. 네, 매출 할인. 이렇게 3개만 빼주면 돼요. 순매출액은. 매입은 이거 매출하고 관련 없는 거기니까 이런 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매입에. 그래서 순매출액을 구하라.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우리 빼주는 게 항상 3개 있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게 3개. 그래서 17만 원을 빼시면 돼. 네, 83만 원이 답이겠네요. 2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음 2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매출 원가 공식 꼭 그래서 아셔야 된다 그랬죠.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를 만나면 저는 이렇게 풀기를 여러분에게 권장을 합니다. 시험지 여백에다가, 예, 저는 지금 크게 쓰지만 여러분 연필로 쓰니까, 예, 시험지 여백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T자를 하나 그리셔. 네.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지는 자기 겁니다. 시험 끝나고 여러분 시험지 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시험지를 마음대로 낙서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다가 상품 하시고, 우리 상품의 계정에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뭐 하나 들어간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합계를 내면 이게 합계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연습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 우선 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매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기에 매입한 거. 그런데 매입이 총 매입액이 알려주고
매입 환출도 알려주고 매입 할인도 알려주고 매입 애누리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계산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다 기록하는 건 순 매입액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총 매입액에서 세 가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전부 더해 보니까 3만 5천 원인가요? 그럼 50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뺀 걸 기록하시면 돼. 46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차변 합계를 구해볼까요? 74만 5천 원이 차변의 합계입니다. 자, 이제 대변도 74만 5천 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상품 계정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말이에요. 기말 10만 원. 바로 답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매출원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원가가. 이 매출원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74만 5천 원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64만 5천 원이 들어가면 대변이 74만 5천 원 되는 거죠? 예. 네. 뭐? 계산이 뭐 잘못됐는데. 아, 여기가 64만 5천 원인가 봐요. 맞죠? 네. 네, 여기서 64만 5천 원. 네. 계산. 그래서 계산 틀리면 큰일 납니다.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54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54만 5천 원. 네, 54만 5천 원. 답은 여기 1번에 있잖아요. 1번. 그래서요.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 물론 외우고 있긴 있어야 됩니다. 매출원가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T기령을 그려놓고 외우면 좋겠어요. 매출원가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재고가 없다면 요 합계가 다 매출원가. 이 합계가 다 매출원가. 재고가 있으면 재고 빼준 게 매출원가. 매출원가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이다. 다음에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냐.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아까처럼 또 그걸 여기다 또 잠깐 또 그려요. 자, 기초 어딨냐? 여기 7만원. 매입 어딨냐? 여기 32만 5천원. 합계를 구합니다. 39만 5천원. 기말 어디 갔지? 기말 여기 있죠? 10만원. 그러면 39만 5천원이 되려면 29만 5천원이 원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29만 5천원 답이 3번에 있네요. 네, 답 3번이에요. 매출원가 29만 5천. 매출총이익은 계산 안 해도 이게 매출원가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답은 찾아줬죠. 그럼 매출총이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매출총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총이익이에요. 50만 원에서 29만 5천 원 빼면 20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다. 여기 상품 계정이에요. 상품 계정.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예, 매출원가가 하도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네요. 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지 않아요. 예. 이런 종류에서 한 번 내는 거예요. 한 번. 자, 그러면 매출원가 또 구하려면 여기다 빈 종이 빈 곳에다가 이렇게 T자를 그리셔라. T자를 그려요. 자, 기초 여기 5만 원. 매입 제가 잘못 썼네. 기초에다가 기말을 썼네. 4만 원. 매입을 보니까 총 매입액하고 매입 애누리 하나네요. 그러면 19만 원 넣어야 되겠죠?
매입의 누리 빼야 되니까 19만 원. 차변의 합계는 23만 원이네요. 23만 원. 대변도 23만 원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기말이 여기 4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매출원가는 나왔죠? 19만 원이다. 예. 매출원가는 19만 원이다. 4번 찾았습니다. 뭐가 좋다. 왜 이러지? 예. 여기가 5만 원이네요. 5만 원이면 18만 원인가요? 예, 18만 원이네. 큰일 날 뻔했네. 18만 원 되겠습니다. 네, 계산 정확히 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계산기 쓰는 겁니다. 계산기. 그리고 이렇게 적을 때 저처럼 막 건성건성 적으면 안 돼요. 기초, 예. 기말 이거 확실히 체크하시고 내가 뭘 적었는지 체크해놔야 빼먹은 거 예. 여기서 전혀 이거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여기 예, 매출액이라든가 예, 매출한입 요 데이터는 이거 계산하는데 뭐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자,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이익이죠? 뭐에서 뭘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인가요? 매출 총이익은 뭐에서 뭘 빼죠? 매출액에서 뭘 빼나요? 매출 원가를 빼야죠. 예.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봅시다. 자, 기초는 없고 상품 매입을 150개를 했네요. 한 개당 100원에 매입하는데 운반비가 3,000원 들어갔으면 네, 매입 금액에 이건 더해야 돼요. 하면서 봐. 근데 지금 왜 매입? 예. 상품 매출 여기 나오네요. 매출액이 100개 팔았고 200원. 단가가 200원이래요. 이거 곱하면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100개 곱하기 200원. 매출액은 2만 원이란 얘기죠. 예, 매출액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계산해 봅시다. 매출원가라는 것은 이 100개의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 100개의 원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온 가격이 150개를 사왔고 100원에 사왔는데 3,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 150개를 도대체 얼마에 사왔는가를 계산해 봅시다. 자, 150개 곱하기 100원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맞나요? 예, 계산이 좀 조심스러워요. 예. 15,000원. 동그라미 3개. 예, 맞네요. 15,000원. 근데 거기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운반비는 여러분 매입할 때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라고 그랬고 매출할 때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 비용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매입이니까 여기다 더하세요. 그러면 18,000원에 사온 거예요. 18,000원에 매입 금액이 18,000원이고 이거는 얼마에 사왔느냐? 개당 단가로 구해보면 나누기 150개를 해보면 되죠. 나누기 150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방법이 더 쉽겠네. 150개 나누면 단가가 하나가 얼마예요? 120원 나와요. 네,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개 곱하기 120원이에요. 100개 곱하기 이렇게 해서 120원이 나왔다. 단가가. 그럼 매출원가는 100개 팔았으니까 120원짜리 100개 팔은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12,000원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8,000원이다. 3번에 8,000원.
2만원 빼기 12,000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다. 매출액을 먼저 알아내고, 요거 100개 곱하기 200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이 재고 없으니까 이 매입액의 원가를 단가로 일단 환산해가지고 120원이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매출 수량에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T계정 그려서도 할 수 있어요. T계정 그려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상품이죠. 자, 기초가 없답니다. 이 자리가 제로래요. 매입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8,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차변합계 18,000원이죠. 재고는 150개인데 100개를 팔았으니까 50개가 재고예요. 이 50개가 얼마짜리냐? 아까 계산하니까 120원짜리예요. 그러면 50개 곱하기 120원짜리 하면은 6,000원이 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출 원가죠. 18,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는 12,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보세요. 매출 원가 12,000원 T계정에서 해도 나오고, 아까 그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매출 원가 12,000원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만원에서 12,000원 빼면 8,000원이다. 물어본 것은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매출액 아까 구해놓은 거에서 지금 여기서 그린 구해놓은 T계정으로 대입한 매출원가를 빼면 8,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T계정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이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계정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 계정과 관련된 곳에다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있습니다. 보이는데 뭘까요? 아닌 것. 네. 뭘까요? 육 번 답이 뭐 같아요? 1번 아니겠습니까? 개발비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에서 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비용 처리, 비용, 판매관리비고,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관련된 비용은 개발비다. 무형자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신제품, 신기술 이게 나올 거다. 신제품,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이다 하면은 그거는 무형자산이다. 개정 과목은 개발비. 이게 B자로 끝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용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자,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다. 나머지 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다음 7번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매입시 운반비는 뭘까요? 상품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상품입니다. 이건 상품. 다음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은 뭘까요? 네, 접대비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다음 상품 화재 보험료. 우리가 이건 보험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입했다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다음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의 1번이 이자 비용이었잖아요.
예, 오늘 수업 아마 첫 시간이 영업의 비용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업의 비용 1번이 이자 비용 나왔고 제가 영업의 수익 1번에 이자 수익이 있었다.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두 개만 더하면 됩니다. 17만 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에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냐? 네. 어젠가 뉴스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발표되는 걸 뉴스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익이 늘었어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 4분기 4, 5, 6 영업이익이 작년도 2, 4분기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네? 크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것은 뭐냐? 매출액은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의 2, 4분기보다 매출액은 줄었는데 매출이익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매출액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났대요.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원가가 싸졌다는 거죠. 원가가 아니 매출액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수출량은 줄었어요. 수출량, 양. 그러니까 매출액은 아닙니다. 양이니까. 우리가 대개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을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수출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건 뭐냐? 단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단가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작년 2, 4분기보다 올해 2,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가격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양은 조금 수출해도 매출액이 커졌고요. 또 그 원가도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에서 무엇을 빼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원가는 뭐예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구할 때 매출액에서 이거 빼야 되고, 자, 밑에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까? 네, 그 비용. 요것만 빼야 돼요. 이자 비용을 빼면 안 됩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하고 급여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만 뺍니다. 그래서 600을 빼야 되니까 답이 400이죠. 영업이익은 400이다. 네. 가만있어 봐. 제가 지금 제대로 여러분 이런 경제 관련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배운 거하고 이게 맞춰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네. 이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즉 2, 4분기죠. 4월부터 6월 증권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영향이 반도체 부문 선방으로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7일 날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52조,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 평균 매출 51조 1,400억 원, 영업이익 6조 4,700억 원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다. 그러니까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6조일 것이다. 근데 8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났다 이거죠.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개선이 눈에 띄게 도드라졌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6.02% 줄었지만 맞네. 매출이 줄었어요. 예. 영업이익은 25%가 늘어난 것이다. 매출 양이 아니라 액이 줄었네.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건 뭐예요? 원가가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예.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매출은 7.6%, 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2% 늘었다. 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줄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제조 원가가 줄었대요. 뭔가 기술이 혁신이 일어났거나 반도체 만드는 그 원료 어디서 사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니면 국내 조달을 했을 때 국내 조달 원가가 떨어졌다. 네, 얼마 전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도 아마 보도를 봐서 잘 아실 텐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몇 가지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뭐 국산화도 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더 늘리고 해서 일본에서 그 수출을 안 한다고 막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는 일본만 본 것 같아요. 예. 예,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별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계적 지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왜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한 3배 정도, 매출액이 7%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22% 늘었다. 야,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냐? 뭔가 삼성전자 내에 원가가 확 내려가는 무슨 큰 사건이 있었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기술 혁신이 일어났거나 자재를 굉장히 싸게 조달해 왔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는 건 매출액이 높아야 이익이 나는 겁니다. 원래. 예. 양은 안 늘더라도 하여튼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매출액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은 줄었는데 이익이 늘었다. 네.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고 궁금해지는 거죠. 자, 네? 분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사실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분식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의심은 갑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공정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기술 혁신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짓말을 했다. 그걸 뭐
전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분식회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심도 가능한 것이 어떻게 분식회계가 일어나지? 재고자산 높게 평가하면 분식회계 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재고 지금 안 팔리고 재고 있는 거 이것이 만약에 공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이만큼인데 이걸 좀 높게 잡아버린 거지. 그럼 매출원가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게 내부 통제나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증명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10번인가요? 아, 9번 할 차례인가요? 자,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냐? 네. 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를 뺍니다. 자, 매출액은 여기 있습니다. 자, 매출 원가 이거 빼주시고 대손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자 비용은 아니죠. 그래서 7만 원을 빼셔야 돼요. 답은 3만 원이 영업이익인 겁니다.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10분간 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